여러분, 경기보다 물가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경기보다 물가라고 하고요. 예.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경기보다 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경기보다 물가, 경기보다 물가 이렇게 외쳐대니까 말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이것을 한번 보세요.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추정하는 중립금리는요. 2.25에서 2.50%입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게 여러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예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재 성장률까지 뭐 물가가 오르거나 내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게 중립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25에서 2.50%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지난 5월에 0.5%포인트를 올렸죠. 그리고 두 달 연속 6월 7월에 0.75%씩 올려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입니다. 이미 중립금리라는 거예요. 이미 중립금리. 그런데도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9월 21일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말입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25%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금리보다가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러다가 경기가 망가져서 다 죽어 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제 말입니다. 실제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에 0.5% 인상하겠다 하는 게 61%고요. 0.75% 인상 가능성은 39%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중립금리보다가 지금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립금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시장에는 결국 경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커지는 거죠. 사실 말입니다. 사실 9월만 올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9월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시기는요. 9월만 있는 게 아니고요. 12월도 있고 12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는 3.50%에서 3.75%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립금리보다가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0.5%에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2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2023년 내년에도 금리를 이게 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초반기에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중립금리를 넘어서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데 너무 신경 쓰다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경기까지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특히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는 개인 소비 물가 소비 지출입니다.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2023년까지는 2.6%까지 내리고 2024년까지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6월까지 봤을 때 지금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4.8이고요. 7월의 예측치는 4.7입니다. 조금 떨어질 거다 하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결국은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경기가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1분기도 미국에 마이너스 1.6%의 어떤 충격이 있었거든요. 2분기도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3분기, 4분기도 괜찮겠느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진짜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고용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월간 고용이 52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그야말로 고용 참사가 아니라 고용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이게 뭐 경기가 떨어진다고 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침체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이 지금 뭐 거의 말입니다.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3.6%니까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는 분명히 말입니다. 고용과 실업을 저는 제껴놓고 보고 지금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만 집중을 해본다면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이나 실업률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예측입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금리 이제 적당히 올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아니야. 아직도 더 올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반응과 정부의 어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경기를 잡겠다고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이게 굉장히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망가지면 우리는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적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 한국은행도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도 잠깐 볼게요. 오늘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0.06% 오르고 말았습니다. 18.72%가 올랐고요. 33,999.04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34,000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동안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등락을 굉장히 거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오늘 시장 전체는 계속 혼란의 연속이었고요. 0.21%가 올랐습니다. 27.22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12,965.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름폭이 장 막판에 가서 잠깐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봐야 되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움직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둔화냐나 가지고 계속 입시름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